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그러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음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실 이 내용은 의사들도 잘 모르고 제약업계에서는 공개되길 원치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명의 중장년 시청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경험담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드셔온 양파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평생 양파를 먹어왔지만 그 효능의 아주 일부만 겨우 얻고 계셨던 거라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번 버리던 양파의 그 부분이 사실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다고 한다면요? 오늘 그 모든 숨겨진 진실을 처음으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건강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사례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고 언제든지 뇌출혈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으셨죠. 아침에 눈만 떠도 가슴이 뛰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강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유학 중이던 손녀가 양파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하루하루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신 방법이었지만 단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 수십 년을 괴롭히던 만성 관절통도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 김진우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변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4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해온 환자의 혈압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어르신은 양파를 어떻게 드셨을까요? 바로 지금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황금 시간 법칙입니다. 일본 도쿄대 식품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은 양파의 놀라운 효능이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에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양파는 자른 뒤 일정 시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어야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자른 직후의 양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10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양파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양파를 먹어왔지만 그 진짜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나카무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효능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버려지는 금광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 버리시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윌슨 교수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양파 속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보물 같은 껍질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윌슨 교수는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대의 존슨 교수팀 역시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억력 개선은 물론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리는 사례도 있었죠. 존슨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어떤 치매 약보다 뛰어난 결과였다며 의료계에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보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양파 껍질의 효능이 널리 퍼진다면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겠죠. 윌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금덩이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의아하신가요?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팀은 양파 껍질이 가진 진짜 힘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연구에서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억력은 또렷해졌고 잊었던 오래된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존슨 교수는 말합니다. 현존하는 어떤 치매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났다. 하지만 이런 사실 왜 우리는 지금껏 몰랐을까요? 혹시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연간 매출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양파 껍질의 효능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약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무려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복용하는 약만 해도 여러 가지였고 혈당과 혈압 모두 위험 수준을 넘나들었습니다. 주치의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늘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변화는 손자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의학 저널에서 양파에 관한 논문을 읽은 손자는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준비해 매일 할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박 할머니도 양파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 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손자의 정성에 마음을 열고 섭취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 수치는 안정권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주치의 이정훈 박사는 처음엔 기계 고장인 줄 알았다가 여러 차례 확인 후에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회복은 처음 본다 며 교과서에도 없는 사례라고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까지 말끔히 사라졌고 박 할머니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 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양파를 어떻게 드셨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함께 먹으면 특히 효과가 좋아지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은 양파 속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 흡수율과 염증 제거 효과를 놀랍게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특효약이라 불러야 합니다. 교수팀은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권유로 수술 전 몇 달간 양파와 들기름을 매일 꾸준히 드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시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상당 부분 뚫렸고 혈액순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장미연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다 라며 스텐트 시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던 내가 이젠 아침마다 조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이 내 생명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궁합 좋은 식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양파가 거의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텍사스의 앤더슨 암센터, 제임스 윌슨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발암성 물질이 양파 속 성분과 만나면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윌슨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방호복 없이 방사능 구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기의 비타민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태호 교수팀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알리티아민이 풍부한 식단을 지속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환자는 잊고 지냈던 손자의 이름을 되찾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김태호 교수는 말합니다. 현존하는 어떤 치매 치료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이쯤 되면 양파가 정말 일반 식재료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제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아주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황금 조리법입니다. 양파를 기름에 볶을 때는 절대 강불에서 빠르게 볶으시면 안 됩니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카라멜라이징이 되도록 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속 케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바뀌며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영 교수는 양파는 조리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극심하다며 가장 큰 실수는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볶은 양파, 그 자체가 건강을 위한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 코엔 교수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마법과 같다. 심혈관 건강, 세포 노화 방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저녁 식사에 양파 요리와 함께 소량의 레드와인을 곁들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지 의사 피에르 디봉은 보르도 장수의 비결은 이 식단 조합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12세 마틸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저녁 양파 수프와 레드와인 한 잔. 이게 내 장수 비결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혼자 집안일을 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길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파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양파즙을 매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양파즙 과다 섭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방영철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마시다 급성 신부전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성민 박사는 양파즙으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파를 생으로 갈아 즙으로 만들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고농도로 응축되며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처럼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엔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단호히 말합니다. 양파즙은 약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농축된 독입니다. 그는 양파즙 한 컵에는 양파 여러 개의 분량의 활성 성분이 응축되어 있어 건강한 성인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파는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시력에 큰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안과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결합하면 눈의 망막에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장기 섭취 시 황반 변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2년간 매일 양파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야가 급격히 흐려졌고
결국 시력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담당안과 전문의 박정훈 교수는 이 할머니의 황반 변성 진행 속도는 자신의 임상 경험상 설명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이 망막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양파꿀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이 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꿀 산업과 얽힌 이해관계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 중요한 정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반드시 피해야 할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게다가 밀가루와 기름이 결합되면 이 물질의 독성이 더욱 강해져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튀긴 양파에서 생성되는 이 독성 물질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정혜원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의 양파링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독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양파튀김을 자주 드신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파튀김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정 박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양파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양파를 튀겨서 드시는 습관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양파의 효능이 놀라우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섭취 시간의 비밀은 더욱 놀라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양파를 먹는 시간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시간에 양파를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김성수 교수팀은 체내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 양파를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불면증을 유발하고 밤사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사시는 황명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양파를 드셨다가 몇 주 만에 불면증과 새벽 고혈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 새벽마다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씀하셨고 담당 의사는 양파의 섭취 시간이 문제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양파를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 속 자극성 성분이 빈속의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는 공복에 양파를 드셨다가 위출혈이나 심각한 위장 장애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에 양파를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눈에 띄게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대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분명 위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자르는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일본 교토대 식품영양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팀은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파를 반으로 자른 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얇게 썰어야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되어 유효 성분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파를 자르는 방향만 달라도 활성 성분의 방출량이 달라진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세로 방향으로 썰고 있어서
양파의 진짜 힘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를 자른 후에는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즉시 조리하지 말고 공기 중에 잠시 노출시킨 다음 적당한 온도에서 들기름과 함께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주고 뚜껑을 덮고 뜸을 들이는 과정까지 더해져야 양파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 조리법을 황금 레시피라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이렇게 조리한 양파가 일반 방식으로 조리한 양파보다 활성 성분의 효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양파를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혹시 그동안 양파를 너무 성급히 조리하거나 껍질을 그냥 버리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이 황금 조리법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나카 교수는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양파 조리법은 우리가 평소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이 방법대로 조리하면 양파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자연약이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그의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아래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양파는 자르고 난 뒤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말고 말려서 활용하세요. 셋째, 섭취 시간은 낮, 특히 점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조리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세요. 다섯째, 혈액응고 억제제나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양파의 좋은 점은 그대로 받고 위험 요소는 최대한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방법을 이미 실천해 보신 분이 있다면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단 3분 내 나이를 되돌리는 듯한 기적의 호흡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호흡법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마음까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